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3명 중 1명은요, 5가지가 넘는 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인의 건강이 왜 나빠지는가 저희가 좀 봤더니요. 요통, 빈혈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었다고 해요. 네, 흔히 병을 키운다는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런 병들을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빈혈에 대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평소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또 특히 여성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평소 어지럼증을 많이 느낄 때 가장 먼저 의심되는 질환이라면 바로 빈혈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혈 환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성 빈혈 환자가 남성보다 3배 이상 많고 특히 40대 여성이 빈혈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빈혈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심한 빈혈을 그대로 두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빈혈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하얘지는 빈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빈혈 환자가 전 세계 인구의 30%라고 하니까 정말 많네요. 네, 예. 특히 또 이 빈혈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많고요. 여성분들이 또 인구의 절반이니까 더 많은 거겠죠?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빈혈에 대한 건강 정보 챙겨보겠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 윤철 선생님,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빈혈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이제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의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제 여성들이 초경이 시작되는 한 12세부터 49세까지가 한 9% 예. 철분 부족이라 그래요. 꽤 많은 숫자도. 우리나라도 뭐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은 50대는 좀 줄어들지만은 가임기 때는 12%까지 좀 증가했다가 네. 다시 또 60대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좀 후진국은 이보다 좀 많고요. 예. 빈혈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피가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 실제로 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우리 몸의 이제 인체 조직은 이제 혈액으로부터 산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아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혈색소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조직에 이제 역할을 수행을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을 빈혈이라고 하고요. 이제 빈혈은 이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달리합니다. 정상 성인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3 미만, 그리고 네. 여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12 미만, 그리고 6세에서 16세 사이 이제 소아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12 미만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인 경우에는 11 미만,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11 미만으로 이제 빈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혈색소 농도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제 빈혈이라고 하면 철분이 결핍됐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자세하게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빈혈의 원인은 이제 아주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적혈구를 만드는데 이제 필수적인 비타민 B10이라든지 엽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제 거대 저갈성 빈혈을 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골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조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백혈병이라든지 골수 이형성증에 의해서 생기는 빈혈,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빈혈,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혈구 생성 인자가 생성이 안 돼서 생기는 빈혈, 그리고 이제 철결핍성 빈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이제 빈혈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철결핍성 빈혈은 이제 원인을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철분 요구량이 이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철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남자애 같은 경우에 이제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에 의해서 이제 철분이 소실되는 경우에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젊은 여자분들까지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위저제수가 같이 이제 철분이 이제 잘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분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일단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당이 부족하다, 당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교수님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저희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가임기 여성들 특히 이제 가임 영능도 또 빨라지지 않습니까? 네. 또 한참 성장도 해야 되고 뭐 10대, 20대 초반에 또 매달 한 번씩 월경을 해서 많은 피를 또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한 영양소로 철분 섭취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밸런스가 끼어지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초래되죠. 예. 자, 오늘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시민들께서 빈혈 증상을 평소에 좀 느끼시는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네. 김수희 리포터는 혹시 빈혈 증상 느끼십니까? 머리야. 정택 씨, 저 좀 구하러 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농담이었어요. 저는 워낙에 건강 체질이라서 빈혈 증세를 느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은 어떠신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마음이시구나, 그쵸? 우리 애기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0개월. 10개월이고 네. 몸도 좀 약간 네네. 무거워 보이시는데? 지금 임신 중이에요. 지금 뱃속에 지금 몇 개월? 지금 이제 7개월 됐어요. 7개월. 네. 뚝뚝뚝 잘 자라렴. 평소에 머리가 좀 어질어질한 그 빈혈 증세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을까요? 있죠. 언제요? 아무래도 지금 임신 중이니까 어. 철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가끔씩 한 번씩 느낄 때도 있죠. 어지럽고. 네. 좀 어떨 때 좀 어지럼증을 느끼세요? 앉았다 일어설 때요. 가장 많이 느끼시고 네, 또 또- 좀 어떤가요? 피곤할 때나 햇빛을 이렇게 어. 보고 있을 때. 햇볕을 장시간 네. 보면 어우 어지럽다. 원인이 뭘까요? 그냥 우리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네. 영양 섭취 부족. 좀 어떤 식으로 영양 좀 더군다나 임신 중이시면 네. 영양분을 정말 많이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챙기고 계신가요? 뭐 철분제도 챙겨 먹고 하는데 네. 그렇게 뾰족하게 뭘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음식을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굉장히 환하신 여성분인데 혹시 평소에 어지럼증이나 좀 빈혈 증상을 느낄 때가 있나요? 가끔씩. 가끔씩이라고 하면 언제 그런 증상을 느끼세요? 앉아있다가 일어날 집을 때? 뭐 집을 때 그게 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게 되면 좀 어떻게 되나요? 약간 어지러지? 어지러지. 이게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나 보다.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제 주변에도 좀 약간 빈혈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여성분 어때요? 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네. 그런 거 좀 느껴요. 저는 버스 같은 거 탈 때 네. 자주 어지럽거든요. 공기 부족할 때가. 뭔가 사람들도 많고 네네. 그럴 때는 네.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곳에서 네네. 빈혈 증상을 느끼십니다. 네네. 좀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계세요? 아니면 그 증상이 있을 때 당장은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그 공간을 벗어나서 바람을 쐬고 뭐 앉아 있거나 이래야 돼요. 일어서면 또 빈혈이 심해가지고. 만약에 버스에 있다면 창문이라도 급하게 열어야겠다, 그쵸? 네네. 이제 좀 철분이든 비타민이 좀 많이 챙겨 드셔야겠다, 그쵸? 주변 분들, 여성분들이 특히 빈혈 증세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주변에 혹시 어지러워 뭐 이런 경험담 알고 저희 있으세요? 어머니가 그런 경우 많은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런 증상을 느끼셨어요? 어머니도 역시나 이렇게 저녁에 이제 좀 하루 마치시고 네. 집에 돌아오셨을 때 네. 좀 피로가 좀 누적됐다고 제가 보이는데 그랬을 때 가끔씩 이렇게 피곤하다고 네. 어지럽다고 네. 저한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빈혈 증상, 피곤한 거 외에는 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혈압이 아닐까요? 혈압도 네,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 뇌라던가 그런 식으로 피가 잘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빈혈 증세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나 웃음이 왜 이렇게 상큼하시죠?
괜찮으실까? 그래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같이 흥이 나지네요. 우리 어머님의 이런 건강한 웃음 뒤에 혹시 어지러움 증세, 빈혈 증세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빈혈 증세 특별히 많이 있진 않았는데 네. 아침에 뭐 일어날 때 네. 잠시 탁 잘못 일어나면은 핑계 둘 때가 있어요. 아,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잠시 예, 잠시 일단 갑자기 탁 일어났을 때 네. 핑계 돌릴 때가 있더라고. 빙 하시면 그거 예. 어때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참 이래 눈을 감고 네. 좀 이래 앉아 있으면 또 안정이 되대. 예. 아, 그런 식으로 안정을. 안정이 되다가 이제 네. 그거. 어머니 근데 이런 증세가 왜 일어날까요? 좀 약간 원인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원인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으니까 그런 증상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는 별로 모르겠다가 젊었을 때 건강하셨던 젊었을 때 별로 어지럽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니까는 조금 이제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뭐 다른 비타민이나 뭐 이런 철분제나 이런 거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비타민, 철분제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비타민 C 그거 좀 그런 복용하고 것들로. 네. 이제 조금 어지럼증 있다 싶으면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피로 회복제 좀 먹을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몸에서 괜찮은 반응이 그 나오는. 빠딱하는 마음, 네. 빠딱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바딱 나는 그거. 그쵸. 빠딱한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쵸? 네, 들어보니까 정말 여성분들의 이야기에 저는 공감이 네. 많이 됩니다. 뭐 일어났을 때, 물건을 집었을 때, 버스 탈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빈혈의 주 증상이 맞나요? 예, 일단은 뭐 어지럼증 자체는 대표적으로 빈혈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방송에서 보셨듯이 이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호소하셨지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빈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럼증은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피부가 창백하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뭐 호흡 곤란이 있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그리고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변비까지 아주 다양한 이제 증상들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갑자기 어지럽고 하얘지더니 쓰러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빈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뭐 어지럼증이기보다는 뭐 실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도 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빈혈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지럼증이나 이런 실신이 꼭 빈혈에 의해서만 또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정 기관이라든지 달팽이 같이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이제 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지 네. 심혈관계, 뭐 뇌혈관계, 뇌신경계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환들을 감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이 이제 남성들보다는 월등히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 원인은 이제 주로 이제 가장 흔한 것은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여성 생리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가다 생리, 일반적인 생리로서는 이제 빈혈이 잘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생리 양이 과도한 경우에는 꼭 뭐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건종 같은 부인과적 질환을 꼭 한번 의심을 예. 해봐야 됩니다. 술을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네. 선생님? 예. 아니, 근데 여성뿐만이 빈혈로 고생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성 빈혈도 있거든요. 여성 빈혈하고 남성 빈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남성분들이 이제 빈혈이 있는 거는 조금 드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철결핍성 빈혈이 남성분들에게 있다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위장관 출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궤양, 뭐 위암, 대장암, 암성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치질 출혈 같은 이런 위장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는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성 빈혈일 경우에 여성 빈혈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뭐 시민분들 의견이 있었죠. 뭐 일어날 때,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던데 이것도 빈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가 부족한 이 빈혈의 증상은 가장 많은 것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는 물론 심해지면은 어지럼증, 현운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증상은 피로하다 아니면 선생님 입맛이 없어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체위 변환성 현운 몸의 위치 혹은 머리 위치가 바뀔 때마다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해서
췌의 변환성 어지럼증이 이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하는 이제 귀에 돌이 생겨서 이게 팽대보라 하는 뒤에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에요. 이거는 뭐 고개를 든다, 뭐를 끊으려고 한다, 고개를 숙인다 할 때마다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다운식 이야기했듯이 갑자기 일어섰는데 핑 돌아서 쓰러질 것 같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항진이 돼.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심장을 내 마음대로 빨리 뛰게 한다, 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혈관 수축하고 그렇죠. 혈관을 활장시키는 것도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 지배를 받는데 미주신경은 자극이 되면은 이건 혈관 확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확장이 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확장이 되면은 갑자기 쓰러질 것처럼 핑 돌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자율신경 항진성 실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우선 요약을 드리면은 빈혈은 대개는 입맛이 없다든가 피로하다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초기에는 어지러운 이 현원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말이 있어요. 뭐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무섭고요. 어떤 겁니까? 예, 뭐 재생불량성 빈혈은 이제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이제 원인은 이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조혈모세포가 이제 생성되지 않게 되면 뭐 적혈부뿐만 아니라 뭐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뭐 빈혈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빈혈은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증상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빈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빈혈하면 임신부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왜 빈혈이 좀 자주 나타나나요? 예,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태아라든지 태반을 형성하는데 많은 이제 철분 요구량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 몸의 체액량이 증가되고 또 혈액량이 증가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적혈구 생성에 또 많은 이제 철분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이제 임신부들은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꼭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임신부들도 이제 빈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혹시 빈혈이 올 수 있나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과 달리 이제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철분 요구량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는데 주로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을 이제 부족하게 이제 뭐 먹게 되면 이제 결국 빈혈이 생기는데요. 주 호발 연령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세 사이에서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11세부터 16세 사이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빈혈하고 우리 이제 임산부들의 빈혈에 대해서 이제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철분을 외부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포함된 것이 이제 고기입니다. 특히 소고기, 또 소고기의 피를 우리가 손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철분 덩어리인데 이런 음식 사실 소고기 200g에는 철분이 한 10mg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먹어봐야 몸에 흡수되는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철분 섭취를 높여주는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녹색 채소예요. 비타민 C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편식을 하고 이 야채는 안 먹으려고 하고 고기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분 섭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라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캄보디아 그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캄보디아의 음식물을 뭐 끓일 때 쉽게 얘기해서 뭐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일 때 안에 쇠로 된 뭐 붕어빵 모양의 그 물고기, 쇠물고기를 넣고 같이 끓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캄보디아 국민의 50%가 철분이 부족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쇠 덩어리죠. 무쇠로 된 철을 넣어서 끓이면은 거기에서 녹아 나오는 철분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서 이제 영양 대신에 섭취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 60년, 70년도 우리가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늘 고기를 어떻게 섭취를 합니까? 계란 노른자라든가 뭐 소고기, 고기류, 단백질류에 철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어떻게 철분을 그 당시에 보충을 했냐 보니까 그게 바로 무쇠소치였어요. 무쇠소. 누룽지 긁어 먹고 거기서 밥. 여기서
그 무쇠 솥에 있는 철분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서 철분 영양 보충을 받았던 거예요. 예. 누룽지 박박 긁어 먹으면 그 철분 덩어리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어린이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이 무쇠철을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거 처음 정말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재밌는데요. 이쯤에서 시민들과 함께 풀어보는 알쏭달쏭 건강 상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네.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글쎄요.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봤습니다. 김수희 리포터.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X. X. 머리가 빠진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그 빈혈 증상이 있지만 머리카락이랑 네. 상관없다.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그거 맞는 것 같아요. O.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 혈압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게 머리 쪽에도 이렇게 혈압이랑 그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가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O. 근데 제가 조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같아요. 빈혈이 좀 있다 보니까는 네.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것 같아. 오. 내가. 아무래도 영양적으로나 이제 네네. 몸이 좀 면역성이 약해지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앞머리도 빠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자, 맞을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O를 들어주셨어요. 네, 이제 영양 섭취랑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의 경험담이 저는 이제 출산 후에는 머리 많이 빠지죠. 출산 후에. 빈혈이랑은 그래도 좀 상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빈혈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빠질 수 있군요. 네. 제 탈모에는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를 예.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혈과 상관관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철분 결핍 내지 그리고 영양소 결핍이 잇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근에 충분한 이제 혈액 공급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또 영양 결핍까지 이제 뒤따르게 되면 이제 탈모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중 빈혈일 때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엔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김수희 리포터. 자, 이번에는 보기를 좀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빈혈이 있을 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번 살코기, 2번 계란 노른자, 3번 홍차. 1, 2, 3번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나, 둘, 셋. 3번. 3번 홍차. 왜요? 살코기는 네. 고기니까 고기니까 영양소 섭취고 계란 노른자도 계란 노른자 좋은 것 같은데 동물성 동물성 지방 동물인지 식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 같다. 네. 나머지 홍차는 잘 모르겠어요. 홍차는 그냥 빈혈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골라주세요. 1번 살코기, 2번 계란 노른자, 3번 홍차. 세 가지. 홍차. 3번. 카페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철분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홍차에도 철분을. 카페인 성분이 예. 들어있어서. 빈혈과 카페인은 어떤 관계죠? 상급 관계죠.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거는 네. 좀 어떤가요? 살코기, 계란 노른자. 이제 계란 노른자는 아무래도 비타민,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네, 노른자에는. 단백질이라든지. 네, 단백질. 살코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번 홍차 먹으면 네. 안 되는 음식이다. 빈혈 증상이 있을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살코기, 2번 계란 노른자, 3번 홍차. 이 세 가지 중에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은 하나, 둘, 셋. 2번. 2번 계란 노른자. 네. 초롱초롱하게 정답을 외쳐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고 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살코기 괜찮을까요?
좋죠. 일단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아, 살코기로는 영양분 채워지고. 3번 홍차? 홍차는 몸에 좋다고 많이 그러니까. 기레가 차 종류니까 좋은 걸까요? 아, 홍차인가? 아리까리하지만 정답은 2번. 2번. 알겠습니다. 빈혈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골라주세요. 1번 살코기, 2번 계란 노른자, 3번 홍차. 이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뭘까요? 빈혈 있을 때. 네. 빈혈 있을 때는 살코기, 계란 노른자, 홍차. 이 세 가지 중에서 피해야 될 빈혈이 음식. 있을 때는 홍차 같은데. 홍차를 먹으면은 안 되나? 저는 홍차 안 좋을 것 같은데 홍차가 몸에 좀 차가운 음료잖아, 그지요? 그게 홍차가. 그래서 살코기, 뭐 계란 노른자 이런 거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가지는 유익하고 3번 홍차가 먹으면 좀 찬성질이 있었고 해가지고 조금 빈혈에는 좋지 않다. 좋은 건가? 글쎄요.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빈혈이 있을 때 피해야 될 음식으로 이 세 가지 보기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1번 살코기, 2번 계란 노른자, 3번 홍차. 이 세 가지 중에 좀 피해야 될 음식은?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왜 2번 계란 노른자를 선택하셨나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란 노른자가 결국에는 그 혈관이라던데 그렇게 뭔가 노폐물로 잘 쌓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답변대로 피가 잘 통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정답이 2번인 것만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달걀 노른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홍차를 또 골라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뭐 살코기, 달걀 노른자, 홍차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할까요? 예, 뭐 결국 철분은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경우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타닌 성분은 철분을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홍차가 답이군요. 네. 사실 뭐 아까 교수님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살코기, 계란 노른자는 먹으면 좋다. 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신 분들은 맞추셨을 건데 좋은 음식 몇 가지 더 좀 덧붙여 주시죠. 그래서 이제 계란 노른자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음식입니다. 자주 드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포도, 좀 있으면 이제 포도가 출하되지 않습니까? 포도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좀 새파란 성분, 이 철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드시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소에 빈혈이 있는지 저희가 눈동자를 보면 빈혈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눈동자가 아니고요. 이제 아래 눈꺼풀을 이제 밑으로 제껴보면 이제 결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결막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데 이제 빈혈 환자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모세혈관이 거의 잘 보이지 않다든지 굉장히 창백하게 있다는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빈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손톱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좀 하얗게 변하고 떼게 되면 이제 빨갛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1초 이상 뒤늦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에도 또 빈혈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빈혈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혈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뭐 피로감, 무기력감, 뭐 탈모도 포함이 되고요. 뭐 소화불량 이런 경우 있을 때 일단 적절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가마솥의 삶의 지혜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은 철분제가 참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일단 빈혈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철분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빈혈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궤양 출혈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철분제만 줘도 뭐 전혀 고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리가 과다한 경우에는 뭐 자궁건조증이라든지 자궁내막증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철분제만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확한 원인이 이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철분제의 복용 기간입니다. 예.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보통 5일 이내에 이제 정상 호전이 조금 따르고요. 이제 2개월 이후에 되면 혈색소가 거의 정상으로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자의로 이제 약물을 철분제를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 페리틴이라는 저장철이 있습니다. 예. 이 저장철이 철분제를 복용하고 충분히 이제 충족될 때까지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6개월 정도는 꼭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호전돼도 6개월은 계속 가라 그 말씀이시죠. 네. 예. 저희가 근데 빈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이 검사가 뭐 간단하게 진행됩니까? 가장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빈혈입니다. 그리고 이 빈혈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 입맛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 검진을 이 빈혈 검사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렸고요. 평소에 어지럼증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의 법칙 빈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빈혈이 있으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빈혈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뇌혈관계, 심혈관계 이런 질환이 있어도 이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빈혈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이제 평가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50대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이제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이렇게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위장관 출혈 그리고 암성 출혈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르신들 특히 더 이 빈혈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폐경이 된 여성들에게서 이렇게 빈혈이 발생됐을 때는 꼭 위나 대장, 소화관 내에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 유무를 꼭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빈혈 진단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위해 채소만 드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빈혈 예방에는 전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붉은색을 띤 육류에 철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세상살이 어지럽지만 우리 몸만큼은 건강만큼은 어지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